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자, 손녀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대화를 시도해 보려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74세 박순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 민지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며 첫 월급으로 운동화를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가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께 드렸는데 민지는 할머니 시대와는 다르다며 요즘은 자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지만 지금 박순덕 할머니는 손녀와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국의 어르신들로부터 세대 소통의 지혜로운 할머니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손자, 손녀, 자녀들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 교육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 박할머니에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손녀 민지가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짜리 회사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이제 민지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돈도 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쁜 운동화 하나가 50만 원이라니. 그런데 민지의 쇼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새로 산 화장품들이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친구들과 맛집 투어를 다녀온 인증샷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번 달에 헬스장도 등록했다며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운동화 50만 원, 화장품만 해도 30만 원은 넘을 것 같고 도대체 첫 월급을 어떻게 쓴 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박할머니가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리라고 하자 민지는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며 부모님도 이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민지의 직장 생활 태도였습니다. 민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반차를 내고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행이라니. 민지는 워라밸이 중요하다며 일만 하고 살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3년은 지나야 휴가 한 번 제대로 쓸 생각을 했는데 민지는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기면 바로 이직을 고려했습니다. 부장님이 야근을 시키려고 한다며 독성 상사 밑에서 일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좀 참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자 민지는 할머니가 구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신은 30년간 힘든 고객들, 어려운 상황들을 다 참고 견뎌냈는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젊은 손자 손녀들은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하니 자신들은 요리를 못한다며 배달을 시키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서글펐습니다. 자신이 그 나이에는 시어머니 설거지까지 다 도맡아 했는데 어느 날 손녀 민지가 원룸을 얻어서 독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집에서 돈을 모으라고 하자 민지는 요즘은 독립이 당연하다며
부모님과 함께 살면 자아 실현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든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알바만 한다며 정규직 구하기 싫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손녀가 SNS에만 산다며 하루 종일 셀카 찍고 맛집 인증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요즘 젊은 애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다 갖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할머니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TV에서도 연일 젊은 세대의 문제점들이 보도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가 많다고. 운명적 전환점.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세대 소통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민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발표했습니다. 자신들 세대는 할머니 세대와 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연봉의 3-4배였는데 지금은 15-20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평생 직장이 가능했지만 자신들은 언제 구조조정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런 현실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여행이나 취미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현재를 즐기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어른들께 인정받고 싶은데 항상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의 마음도 이랬을까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신 인내심과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절약 정신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끈기가 부족하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다고. 자신들은 옛날 방식만 고집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빨리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돌아온 박할머니는 민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며 민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도 사실 할머니가 이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살기 어렵다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직장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민지에게 직접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는 절약 비법을 배워보겠냐고 물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볼 때는 특가 시간을 노려서 가면 반값에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이런 방법이 있었다며 자신은 맨날 비쌀 때만 갔다고 말했습니다. 옷도 이렇게 관리하면 10년도 입을 수 있다고 알려주자 민지는 정말 유용하다며 SNS에 올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도 박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장을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마늘도
여기서 사면 시장보다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정말이냐며 신기해했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을 때 유용할 거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74세였던 박할머니는 이제 77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입니다. 손녀 민지와는 이제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눕니다. 민지는 할머니 덕분에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졌다며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소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도 모두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것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오늘도 민지와 함께 새로운 맛집을 탐방합니다. 민지가 추천한 곳에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주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대 소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이들, 손자, 손녀와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소통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부가 아니라 수용을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가정의 세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박순덕 할머니 가족처럼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